희망을 연장하되 희망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정신의 필요성. 그 행동을 해야 길이 열리고 그렇죠. 결과가 생긴다 하는 네. 나 아는 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 보게 되는 게 다시 그때처럼 안 닮게 엄마 보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임. 모르겠네.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은 문예창작학과에서 신화와 설화, 고전문학을 가르치시는 신현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과의 신연우입니다. 네. 사실 신화를 일상에서 접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제가 기억하는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더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교수님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설레게 하는 거. 네. 이 설레는 것도 네. 이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네. 설레는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 가령 우리나라에 이제 절이 많잖아요. 네. 산에 있잖아요, 절들이. 그래서 산을 가고 산의 경치에 감탄하고 또 절도 가서 새로운 모습 보면은 재밌고 그쵸. 그 소리 듣는 것도 스님들이 또 연불하는 소리 들을 때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야 좋다 좀 안정되기도 하고 뭐 또 친구들이랑 어디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설레고 전날부터 잠도 안 오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네. 웬만큼 다 봤거든 이제. 그래서 좀 그래서 그게 그거 무뎌지는, 같고, 네. 네. 새로운 경치라는 것들이 별로 없고 다 들어본 것 같고, 네. 그래서 설레는 게 줄어드는 게 나이 드는 표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걸 자기가 자꾸 그런 설레는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나도 이제 정년이 한 해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마음속의 생각이 정년 뒤에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설레는 일을 지금 찾아다니거나 네. 이런 게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지만 또 그래도 하던 버릇이 있어서 뭐 우연히 이렇게 좋은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새삼스럽게 재밌고 요새는 허버트 리드라는 사람의 그 도상과 사상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옛날에 사놓고 안 봤던 건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게 돼갖고 보니까 아휴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여지껏 안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새는 또 그걸 봐요. 그래서 그거 볼 때는 또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 알던 것이지만 그 양반이 미술사학자인데 명료하게 잘 설명을 했구나. 네. 명료한 설명, 논리적인 설명 이런 걸 보거나 들으면은 그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 내가 네.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순간에 그럴 때 상당히 좋죠. 네. 역시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뭔가 새로운 배움에 대한 그런 설렘이 그런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네. 좀 다 알아갖고 그런 거 새로운 거는 별로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네. 새로운 게 있지요. 내가 30살쯤 되면은 그때 어릴 때는 네. 10대 후반 뭐 이럴 때는 한 30살쯤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네. 근데 30살 돼도 별로 아는 게 없고 네. 60살 돼도 뭐 그렇게 우리 더 많이 알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정리되는 건 나름대로 있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너무 크니까 네. 모르는 게 여전히 많아서 모르는 것을 네. 새롭게 알게 되는 건 좀... 그럴 때 제일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기쁨이 있지 이렇게. 네. 저 살짝 반성하게 되는 것 같은 게 저는 요즘 제가 가장 설레는 거는 이제 잠들기 전에 딱 그 잘 갖춰진 침대를 보았을 때 사실 많이 설렘을 느끼거든요. 좋은 오늘 되게 잘 자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잘 자는 거 중요한 거지. 배움에 대한 설렘도 좀 가져와야겠습니다. 네. 잘 자는 거, 잘 먹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교수님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신화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전 문학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대학교 들어올 때는 사실 뭐 고전 문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는 뭐 현대문학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죠. 2학년 때 학과목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고전 소설, 뭐 또 구비문학 이런 수업들이 있었고 그때 교재가 어우야담이라는 거 하고 뭐 또 운영전 이런 고전 소설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야담 이야기도 재밌고 네. 운영전이라는 소설도 거의 우리나라에 없는 비극적인 고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재밌게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우리 문학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 네. 거기 조동일 선생님이 지으신 건데 그분이 불문학 공부하시다가 국문학으로 옮기신 분인데 그분 책에서 그렇게 프랑스 문학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요 그분이 영남 지방 사람인데 자기 고향에서 농부들이 하는 거 서민층들이 노래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게 진짜 문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멀리 찾아다닐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문학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그 선생님 설명하는 내용과 방법에 많이 빠져들었고 그분 쓰신 책을 자꾸 찾아보게 됐고 그때쯤에 한국문학 통사라고 하는 책 1권이 나왔는데 네. 그것도 구해서 보고 문학연구 방법 그분이 쓰신 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책들을 보면서 조금씩 더 고전문학 쪽을 하고 네. 그래도 뭐 고전문학으로 공부를 계속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대학교 3학년쯤 돼갖고 내가 대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국문학 공부를 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네. 취직을 하게 될 테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 3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그만할 거니까. 3학년, 4학년 때 공부를 그만할 거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에 네. 국문과 나온 사람이 이것도 몰라 무슨 소리 들으면 창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문학 공부를 이것저것 열심히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연히 길이 생겨갖고 네.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연히 어떤 신문 광고에서 네. 친구 집에서 자다가 신문 광고를 봤는데 네. 거기서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원생을 모집을 하는데 전부 무료에 그리고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거기서 밥도 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좋네요. 그리고 또 거기에 조동일 선생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있는 데로 가서 조금 더 한 2년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 시험 쳐서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시험 준비를 뭐 특별히 한 건 없었고 네. 이미 국문학 공부는 좀 많이 해놨었으니까 네. 시험을 쉽게 돼갖고 거기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됐어요. 되게 기가 막힌 타이밍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에 딱 어울리는 지나고 인연인가. 보니까는 네. 참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지 네.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분야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그렇죠. 그런 케이스인 그런 거네요. 점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례죠.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도 다 자기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나중은 모르지 어떻게 될지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뭐 모르는 건데 네.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밖에 길이 없기도 하고 뭐 너무 계산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거를 열심히 하면은 길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길이 안 생겨도 그 근처에 가 있으면 돼요. 꼭 그거 아니어도 그 주변에 있으면은 또 글로 가는 길이 생겨요. 살다 보면은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갈아타면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길 택해서 하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되돌아가고 네. 이러지 않고 그 주변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요즘 사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현실과 타협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좀 포기하고 뭔가 돈, 성공, 취업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다 이해가 가는 일이고 네. 현실을 저희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것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대한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길이 열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그 민담 같은 데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담.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네. 세상은 굉장히 크고 꽉 빈틈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네. 그러나 이상하게 빈틈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이상하게 비약이라는 게 생겨요. 네. 논리적이지 않은데 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런 길들을 따라가면은 그걸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교수님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르다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편이실까요?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좋아하면 잘하게 되고 또 잘하면 더 좋아하게 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나누지 않아도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은 네. 잘하게 되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그냥 마음 따라서 가면 되는 네, 그런. 그렇죠. 근데 쌓여야 되니까 네. 조금 하다 말면 소용이 없고 꾸준히. 오래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쌓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설화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구비문학 전통이 아주 그렇죠.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학생들과 관련지어서도 나도 대학원 때 그걸 보고 참 많이 각성을 했지만은 네. 삼국유사에 보면은 네. 그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거기 의상대사는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네. 우리나라 지금 낙산 네. 동해안의 양양의 낙산사 거기에 부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있다는 동굴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머리 조아리고 아주 숭고하고 경건하게 이 부처님을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 했는데 안 되고 또 일주일 하고 그래서 겨우 부처님 모습을 보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거와 반대로 의상과 함께 그 중국 유학을 떠나려고 했다가 이제 돌아온 원효는 그런 중국 가서 큰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건 아니지요. 근데 네.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그 낙산에 부처님 계시다는 얘기, 의상대사 얘기를 듣고서 나도 한번 부처님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그 양반은 그렇게 가서 막 머리 조아리고 목욕하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이러지 않았는데 네. 그냥 길거리에서 벼베는 아줌마, 빨래하는 아줌마들 만나서 농담하고 네. 장난하고 이랬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부처들이었던 거예요. 정작 그 깊은 동굴 속에서 부처를 만나려고 해봤는데 거기서 못 만나고 길거리에서 부처를 만나요. 네. 그래서 그런 대조적인 이야기를 통해 갖고 우리가 자꾸 어떤 높은 배움, 신성한 것, 부처님, 하나님 이런 높은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위축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조아리고 그럴수록 자기가 없어지면서 네. 그 높은 분, 그런 대상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없어지는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이 원효처럼 자기가 뭐 특별하게 배운 게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나가면서 그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네. 살아나가면은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부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은연 중에 어떨 때는 알고 어떨 때는 모르는 네. 가운데 부처를 만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 동양 사람들보다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뭐 선생님에 대한 너무 그 높은 그 존경이라든가 맞아요. 또 높은 뭐 지위나 권력 가진 사람에 대해서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움츠러들고 네. 자아를 위축시키고 이렇게 사는 일이 어릴 때부터 자꾸 네. 많지요.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대해서도 또 맞아요. 반대되는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분위기가 큰데 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다른 삶의 태도를 네. 가질 수도 있다는 거를 나도 그때 배웠고 네. 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분위기가 뭐 여전히 바뀌진 않으니까 네. 아직도 유효한 것 네.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듣다 보면 종종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해라. 무슨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라 하시는데 사실 저는 뭐 저나 저와 같은 또래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질문하는 거에서 되게 어색함을 그렇죠.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저희는 이제 듣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네.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그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네. 질도 좋아져요. 수업의 질이 좋아져. 엉뚱한 네. 질문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또 한번 집중하게 되고 네. 새로운 답을 어떻게든 이렇게 마련해 보려고 네. 서로 어쨌건 잠깐씩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기억에도 더 남게 되고 그렇죠. 몇 사람이 질문하면은 그것 때문에 수업 네. 전체가 분위기도 좋아지고 수업의 질도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질문해 주는 게 좋죠. 맞아요. 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네. 그리고 신화는 기록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나타나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인간의 삶 전반과 영향을 주고받아 왔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는 되게 사람들이 돈을 쫓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게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신화가 설 자리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시대에도 신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람들은 이제 옛날 신화는 뭐 다 너무 지나간 거고 네. 또 허구,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가령 옛날에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게 지금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과학이 거의 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요. 네. 그것이 신화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네.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신적인 자격을 가져서야 되는가? 과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증명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이제까지 맞았던 것이 틀릴 수도 다른 있고. 것에 의해서 틀렸다고 증명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든지 품고 있는 것인데 네. 일반 사람들은 과학의 그런 성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하면은 틀림없는 것, 우리가 네. 과학에 의존해야 되는 것, 과학밖에 길이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지요. 그게 신화적인 모습이죠. 그게 옛날 사람들이 신화에 대해서 갖고 있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이 마련해 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식의 네. 거기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 그걸 하나를 정해서 그것만 의존해서 살죠. 네. 다른 신이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네. 신들이 많은데 네. 다른 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과학만 그쵸. 하나의 신화지요. 네. 그런 신화뿐 아니라 또 다른 신화들도 있어요. 다른 허구적인 것들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들이 전부 신화적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제 잘 정리해 놓은 것처럼 세계에는 산, 강, 뭐 호랑이, 뭐 쌀 이런 자연물 실제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령 돈, 회사, 국가, 국경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근데 실제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그쵸.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지요. 그래서 가령 뭐 돈 이런 것들은 형체가 없는 거고 허구예요, 허구. 사람들의 신용, 돈을 다른 말로 신용이라고 하죠. 네. 신용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허구지요. 또 국가, 국경, 회사 이런 것들도 모두 일종의 허구들이에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같이 네. 그 영향력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넓게 보면 허구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그런 것 허구 중에 어느 서사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신화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신화는 작건 크건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고 그 신화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떤 신화는 좋은 기능을 하고 어떤 신화는 나쁜 기능을 해요. 네. 옛날 사람들의 신화라고 해서 다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의 신화에 갇혀 있는 사회는 완전히 주술적인 사회고 네. 그거밖에 모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금기가 많아요. 신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럼 그것만 해야 되고 네.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 그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시대가 고대 원시 시대예요. 네. 그런 신화를 너무 좁게 네.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신화가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알고 네. 신도 다양하게 섬겨지는 것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신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신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마치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네. 그것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모두 일종의 허구에서 나온다는 거를 이해하고 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이래야 네. 이 신화를 진짜로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네. 거죠. 네, 조금 더 넓은 이해력을 갖춰야 신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면 혹시 요즘 시대에 잘못 알려진 신화나 설화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가령 독일이나 일본이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럴 때 네. 자기네들의 게르만 신화를 이용하고 또 일본은 천황제 신화를 이용해서 천황의 권위를 네.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신화를 잘못 이용한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정치적인 그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네. 그런 사건들에다가 어떤 특정한 그 신화적인 것들 지금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네. 자기네들은 이렇게 맞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하나의 신화적인 서사를 허구적인 서사를 자꾸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럼 신화를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되게 안타까운 감정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저건 신화가 아닌데 싶은 뭔가 그런 감정도 신화가 들까요? 아닌데라기보다는 네. 좀 신화를 잘못 만들고 예. 잘못 네. 이용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신화학자들이 하는 소리 중에 신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어머니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한단 말이죠. 다른 신화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서 자꾸 많이 알아야 되지요. 여러 네, 가지를 그쵸. 알면은 자기 독단에서 벗어날 수가 네. 있는 거니까. 네. 그러네요. 뭔가 요즘 사람들이 음. 되게 자기 입장 아니면 뭔가 자기 생각에만 되게 고착되기 쉬운 그러니까. 사회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하고 뭔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영웅 신화에서 영웅들이 부딪힌 문제는 자기가 바라거나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네. 문제들이 아니죠. 자기가 그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네. 반대되는 그런 적들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영웅 신화는 우리 인간 삶의 하나의 모형, 표준 모델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건데 네. 그런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다른 것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자기를 만드는 것이지 우호적인 듣고 싶은 이야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갖고 그런 싸움을 하는 건 네. 아니지요. 네. 그런 다른 것과의 대립과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 네. 이런 것이 이제 영웅 신화가 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삶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가보자면 이제 교수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 혹은 뭐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들 다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뭐 설렘 이런 걸 공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혹시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신화가 있을지. 네, 이제 새롭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요. 네. 항상 새로워지는 거. 거기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것도 조금 지나면은 네. 새롭지 않게 되지요. 그렇죠. 예, 또 낡은 게 돼요. 그래서 그 새로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새로움의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걸 간직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떤 하나의 과정이죠. 전부 다가 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렇죠. 사실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과정이고 우주 전체가 이제 계속 흘러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우리는 네.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그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 새로움이 네. 낡음이 되는 순간에 그렇죠. 스스로 새로움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요. 네. 조금 있으면 낡아지기 때문에 네. 이 새로움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네. 가령 옛날 사람들은 새해가 되는 느낌을 항상 새로움의 또 한 해의 시작을 네. 그런 새로움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지금까지도 있죠. 그런 습성들이 네. 지금도 많이 있고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네, 또 맞아요.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거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필요하고 뼛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근데 네. 그게 금방 낡아가는데 그 낡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네. 스스로 자꾸 새로워지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네. 되겠지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새로움에 같이 오는 두려움의 감정은 또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는 거 중에서 제일 사람들의 감정 중에서 제일 근원적인 감정이 이런 두려움이라 네. 그래요. 그 네. 이유는 이제 그것도 그 하라리 사피엔스 중에 나오는 아주 내가 인상적으로 네. 본 구절인데 네. 우리가 사바나 그 진화 초기에 네. 그 사바나에서 살면서 너무나 동물들에 비해서 네. 무기도 없고 뭐 손톱도 날개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너무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네. 그 사바나의 언더독이라고 그 사람 표현하더라고. 네. 언더독으로 너무 오랜 기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네.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너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불필요하게 오히려 반작용으로 잔인하고 위험한 존재가 돼 있어요. 우리 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너무나 그 위태로운 처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처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반대로, 반작용으로 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해를 적대적이고 가하고, 네. 그 두려움이 전화돼 갖고 그런 위험한 존재가 돼 있다고 그 사람이 지적을 하는데 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도 다들 두려움이 있죠. 살아가는 네, 거에 맞아요. 삶이라는 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이 두려움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지요.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관적이 돼야 돼요. 네. 우리는 계속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 네.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서로 모순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네. 그때 조금씩 그걸 해결할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야 되죠.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고 네. 자기 주변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 어떨 때 내가 좀 덜 그렇게 되는지를 살피고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네. 그러는 거죠. 네. 뭔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하거나 나를 관찰하거나 해서 그런 두려움을 뭐 대하는 방법. 우리 대학교 네. 때 이제 아주 학생들이 많이 읽던 시집 중에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지금은 안 읽겠지만 네. 정현종 시인의 나는 별 아저씨인가 하는 시집이 있었는데 네. 그 시집 중에 한 구절이 그런 게 있었어요. 희망을 연장하되 희망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정신의 필요성.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네. 그 말을 그때 외워서 지금까지도 네.
희망을 연장하는 거. 우리가 낙관적으로 희망을 연장해야 돼요. 잘 될 거라고 네. 믿어야 돼요. 그렇죠. 잘 될 거라고 믿어도 잘 안 되는데 잘 될 게 잘 안 될 거야라고 믿는 사람은 네. 더 안 돼요. 그렇죠. 잘 될 거라고 네. 낙관적으로 계속 믿어 나가면서도 그 근거를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희망의 근거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게 정신인 네. 거고 그렇죠. 그걸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 새로움을 네. 유지하도록 해야 되죠. 그럼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삶을 낙관적으로 대하려고 하시는 편이신가요? 노력하죠. 나도 별로 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네. 오랫동안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갖고 지금 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네. 사실은 나도 젊을 때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게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많았었지요. 근데 조금씩 노력을 하고 좀 삶을 낫게 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 네. 공부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봐야겠어요. 네, 그래요. 주로 우리는 최근 현대 사회는 특히나 되게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틈 사이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낙관적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었고 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우리 자리를 네. 확보하고 네.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네. 그렇게 하려면은 낙관적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올해가 정년이신데 그러면 혹시 매년 신입생을 맞이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야간 대학이 네. 거의 다였어요. 네. 그래서 모든 학과가 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였는데 네. 우리도 야간 학생이 많았었고 네. 그때는 직업들이 다양했어요. 낮에 네. 일하고 밤에만 오니까 네. 은행 같은 데 일하는 직원도 있었지만은 네. 낮에 이삿짐센터 일하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교도감도 있었고 소방서 아저씨도 있었고 다양한 네. 직업의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때 나이도 많았었고 네.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만큼 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공부도 훨씬 잘하고 많이 네. 하고 똑똑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들어오니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을 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자꾸 어려워지는 사회고 경제적으로 자꾸 위축되는 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요. 그것 때문에 더 자꾸 개인화되고 네. 이렇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우니까는 자꾸 더 혼자 외톨이가 되고 맞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네.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서로 많이 어울렸어요. 네. 학생들끼리. 근데 지금은 더 못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도 또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좀 같이 어울리는 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똘똘해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네. 서로 모임을 만들고 어울리고 네.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네. 혼자 살면 안 되거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자꾸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독불장군 되려고 그러고 이러면 삶을 망쳐요. 네. 우리는 나보다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 살아야 그 사람들을 내가 좀 나아져요. 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네.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기가 혼자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네. 그게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네. 중요한 길이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자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네. 자아를 만들고 네. 또 그러면서도 자아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아를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고정되는 게 아니라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멈춰 있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네. 항상 흘러가는 거고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도 계속 흘러가고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걸 또 지켜야 돼요. 그죠. 굉장히 이것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네. 건데 그럼에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삶은 민담처럼 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민담, 전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인데 이 같은 단어들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이것도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네. 그 전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너무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한 개인이 맞서서 살기에는 어려운 거죠. 네.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야기가 전설이에요. 그래서 전설의 끝은 대개 비극이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세계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전설이라면은 그 정반대로 우리가 세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이야기가 민담이에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 터무니없죠. 그냥 웃기기도 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오히려 바보가 나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봉주를 얻고 모든 일이든지 해나가고 그렇죠. 해나가면 생겨요. 아까 얘기한 비약과 관계되는 건데 네. 민담의 주인공은 행동을 해요. 음. 그러면은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일들이 생겨요. 전설의 주인공은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하면은 내가 못할 일일 뿐이야. 세계가 이렇게 큰데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못할 거야라는 생각만 자꾸 들게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자꾸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꾸 전설적인 그 패배의식을 갖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건 객관적인 세계가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민담식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세계의 틈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도 세계가 이렇게 비약적인 어떤 길을 가져오게 되기도 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설과 민담 중에서 우리는 너무나 전설적으로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객관적으로 이 거대함, 막강한 힘, 이 앞에서 왜소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도 버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자아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되지요. 그래서 전설적인 그런 삶보다는 민담 쪽이 행동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끝은 신화적인 거예요. 신화는 그런 다툼 속에서 이런 세계와 자아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결말을 가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 그러면 고구려와 주몽은 하나가 되는 거죠. 주몽 없으면 고구려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고구려 없인 주몽도 무의미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와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겠지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살지만 우선은 젊을 땐 특히 민담적인 이런 행동하는 어떨 땐 무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자기 길을 세상의 길을 열어나가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담적으로 사는 게 좋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훨씬 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자꾸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도 필요하지만은 생각에 너무 빠지면은 길을 잃어요. 오히려 길을 찾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서양 말에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보이는 눈은 병든 눈이다. 우리 눈은 바깥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 눈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깥을 보면서
길을 찾아야지 그 자기한테 너무 집중하고 자기 문제에 너무 골똘해하고 자기한테 빠져들고 이러면은 길을 잃어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빠져들거나 네. 또 반대로 자아가 너무 팽창돼 갖고 네. 자기만 옳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두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죠. 네. 그러면 조금 민담처럼 살라는 말은 행동하라 생각도 해야 되지만 행동을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네. 막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대담하게 용기를 내면서 그렇죠. 네. 살면 세계와 맞서서 네.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져야겠네요. 자신을 믿고 네.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세상과의 우리가 결국 인생이라는 게 세계와 싸워나가는 건데 네. 객관적으로 보면 세계가 너무 네. 크고 힘세기 때문에 개인이 세계와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네.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길이 생겨요. 그것도 그 세상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그게요. 네. 자, 세계를 네. 만들어 나가는 거. 세계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세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세계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네. 근데 세계는 만들어가는 거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그 세계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영웅이 하는 일이에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 그래서 이렇게 싸워 나가면서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위축되고 자아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드는 일에 나도 참여한다는 의식을 갖는 거. 이게 영웅 신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영웅은 바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네.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자꾸 자신을 신뢰하고 행동을 하면은 네.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몽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서 말 네. 타고 강을 건너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처럼 네. 그 햄릿처럼 앉아갖고 고민만 해갖고서는 안 된단 말이지. 네. 우선 움직여라. 네. 무모하다고 생각할 네. 때도 있지만은 네. 이제 자꾸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행동을 해야 길이 열리고 그렇죠. 결과가 생긴다 하는 네. 거죠. 그럼 그런 행동을 하기에 용기가 되게 필요할 텐데 혹시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좀 교수님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용기 네.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용기라고 해서 뭐 터무니없는 용기를 또 가지면 안 되니까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한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홍대용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는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네. 변두리고. 근데 그 홍대용이라는 분은 세계는 둥글다. 네. 이런 거에서부터 둥근 것에는 중심이 없다기보다 모든 게 중심인 거지. 네, 그렇죠. 축구공 한 군데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곳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자신도 세계 속에서 각자가 자기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자기만 중심인 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중심이에요. 네.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도 중심이기 때문에 나도 위축될 필요 없이요. 그냥 세계의 중심으로서 똑같은 자격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 네. 나도 중심이고 그렇다고 내가 남의 중심되는 거를 남도 중심일 수 있다는 걸 부정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네. 남도 중심이지만 나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중심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고 권리가 있는 거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은 막 저 사람들은 중심인 것 같고 나는 변두리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위축되겠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구가 둥근 것처럼 200년 전에 홍대용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지구엔 중심이 다 중심이에요. 어느 곳이나. 그래서 어느 사람이나 자기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심을 부정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중심인 것처럼 나도 중심이다 하는 생각으로 자기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너무 자아를 부풀려서 허황된 생각을 하거나 자아를 위축시켜 갖고서는 네. 기운을 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중간에서 자기도 중심이고 다른 사람도 중심이라는 걸 이해하고 네. 자기가 중심으로서 자기 길을 가는 찾아가는 거고 찾는 거고.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엉뚱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신화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다 보니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봤어요. 그 전에 만화를 먼저 봤으니까 네. 만화를 아주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네. 봐서 영화를 봤을 때는 좀 별로였어요. 만화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제주도 신화를 많이 거기서 다뤘는데 네. 이 전체 신화가 짜임새가 있는 신화는 그리스 신화하고 북구 신화 정도만 있지 다른 세계 일반적인 신화들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단편적인 여러 신화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한 거지요. 그런 점도 좋고 네. 또 후반부에 가면은 하늘에 두 개인 태양을 네. 쏘아서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그 원래 신화에 없던 아이디어를 그 만화가가 가져와서 모든 백성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네. 이 화럼 이렇게 줄 없는 화살을 서로 쏘아 보냄으로써 태양을 맞추는 네. 그래서 떨어뜨리는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의 힘으로 태양 하나를 없앰으로써 태양 하나를 남기고 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발상을 네.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때. 근데 만화에는 뭐 그런 영화에는 그런 게 뭐 전혀 드러나 있지도 않고 네. 좀 너무 기괴하고 황당하고 이런 것들만 나와 있어갖고 네. 원래 우리 신화의 모습이나 또 그 만화가의 의도나 여기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영화관까지 가서 볼 건 없었는데 괜히 그랬나. 저는 사실 그 되게 가족적인 이야기를 또 담고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었는데 혹시 교수님은 보고 눈물을 흘리셨나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아쉬웠다 뭐 이런 정도. 네. 2도 혹시 똑같이 보셨나요? 네. 2는 더 했던 것 같아요. 더 아쉬웠다. 네. 네, 아쉬운 영화네요. 그리고 이제 신화를 연구하시기 전에 어쨌든 문창과 교수님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때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나 아는 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 보게 되는 게 그때 다시 보면 네, 뭐 이런 식의 쭉 문장이 있는데 혹시 해석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뭐야?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강다니엘은 연예인입니다. 네. 네. 나 아는 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 보게 되는 게 다시 그때처럼 안 닮게 엄마 보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왜 요새 이게 네. 인기가 있는 거야? 뭐예요 이게? 네, 이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해석을 못 하겠어서 어떤 의도로 이 문장을 쓴 걸까 하고 추측해보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이끌어낸 문장이거든요. 나는 모르겠네. 그리고 네,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인 걸로. 해석하기 어려운 게 네. 많은데 네. 그것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냥 식으로. 그거 볼 때 네. 그냥 시 하나 해석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아니 그런 부질없는 거에 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에 네. 그 초나라에서 어떤 그 기술자가 그 무슨 조그만 그 지팡이가 조그만 데다가 그냥 아주 세밀하게 조각을 해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뭐 용도 그려놓고 뭐 네. 5만 가지 그 세상살이를 그 정말 조그만 그 지팡이 끝에다가 네. 그걸 만들어 왔었는데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 신기하거나 대단하다 그러고 상을 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 얼마 뒤에 또 같은 사람이 비슷한 걸 갖고 왔어요. 네. 그래갖고 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첫 번째 온 사람은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한 거 정도로 됐지만은 세상에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쓸데없는 그 일로 이 네. 노력과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라고 네. 벌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네.
단순히 재미로만 받아들여야겠. 네. 네. 그러면 요즘에 그런 MZ세대의 문해력 논란도 사실 되게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혹시 그 MZ세대들을 위한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책을 뭐 자기한테 맞는 책을 우선 많이 읽는 거 방법이 없죠. 네. 책을 참 많이 읽어야 되는데 네. 우선은 자기한테 재밌는 책 익숙해져야 되니까 네. 요새 긴 책들을 자꾸 안 본다 그러잖아요. 자꾸 네, 짧은 맞아요. 것만 보고. 그래서 긴 책 읽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소설이 제일 좋은 거죠. 누구에게나. 해서 네. 재미도 있고 또 읽는 연습도 되고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네.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대사뿐 아니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면들이 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소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소설들을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네. 노력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소설이 좋아요. 소설 읽는 게 시카고 대학인가 그분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분들 가령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소설이다, 시다 이렇게 문학교육 가르쳐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법만 알지 이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좀 증명되잖아요. 네. 그래서 판사, 검사뿐 아니라 의사나 또 뭐 일반 누구나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다양하게 보는 길이 있다는 거를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소설인 것 같아요. 소설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다른 인간들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의 신화는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많이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부지런히 읽어야 돼.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가령 내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평생 동안 읽은 게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네. 다른 것들도 많은데 네. 그중에서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것만 골라갖고서 거기에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살면 안 되지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을 많이 봐야 자기가 하나를 아는 거, 하나가 전체인 줄 아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잘못, 오류가 되지요. 네.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여쭤봐도 될까요? 책이 뭐 많았었고 그때 말이 달라졌고 여기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세워져 있는 길가메시 저것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게 5,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그 길가메시라고 하는 우르크의 왕이 아주 무도한 왕이었어요. 힘은 엄청나게 세고 반은 어머니 쪽에 3분의 2는 인간이고 3분의 1은 신인 이런 존재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신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 아주 힘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왕이었는데 인간들이 견디지도 못해서 신들에게 요청을 했더니 거의 비슷한 피조물을 만들어서 왕에게 보내줘요. 그리고 둘이 싸우다가 아주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의형제가 되고 같이 이 괴물들을 없애러 돌아다니고 또 여신을 몰아내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신의 노용을 사서 그 엔키도라고 하는 친구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 이렇게 죽을 수가 있구나. 죽음이라는 게 오는 거구나 하는 거를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의 끝을 넘어서 그때 노아홍수 비슷한 노아홍수의 원형인 그 홍수 이야기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데 그 홍수를 살아남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도 그렇게 당신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게 돼요. 그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먼 여행을 하고 힘들게 왔는데 실패하고 돌아가니까 안 됐어갖고 그렇게는 안 되지만 저 바닷속에 불로초가 하나 있다고 알려주고 그걸 따서 먹으면 된다 그래서 그걸 힘들게 따갖고 와서 그거를 그래도 이 사람이 그동안 착해져 갖고 돌아가서 자기 고장 사람들하고 함께 먹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르크로. 돌아오는 중에 사막이니까 너무 힘들고 더워서 거기 우물이 있길래 거기 옷을 벗고 거기서 풀을 놓고 목욕을 하는 사이에
뱀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 풀을.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울어요. 그래서는 네. 돌아와서 그 우르크라는 도시를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우주 속에서 이 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인간의 그렇죠.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네. 일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신화예요. 네. 아주 훌륭한 신화죠.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신화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또 가장 오래된 신화고 저 안에 그 노아 홍수 이야기의 원형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사전 조사를 하면서 지난해 이공계 친구에게 편지 쓰기를 과제로 냈다고 하셨던데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공계 교수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영상 편지 한번. 없어요. 네. 우리가 내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그냥 뭐 다른 교수님들 다 어른들이고 네. 그분들에게 뭐 내 말을 듣고서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네. 그럼 혹시 그 과제의 의도는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물론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은 그런 쪽을 전혀 잘 안 들었을 테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를 해보는 것도 있고 네. 또 앞으로도 살면서 다른 나랑 전혀 관계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흥미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거를 찾기도 하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하나의 작은 연습인 거죠.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공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줄 일이 뭐 생길 수도 있는 걸 테고. 맞아요. 되게 뜻깊은 과제였군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명에 맞춘 시그니처 코너인데요. 저희 프로그램명은 삶은 계란으로 이제 여기 계란에 교수님의 고민을 적고 그걸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혹시 요즘 교수님이 하는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년이 1년 남았으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27년쯤 있었고 또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도 한 7, 8년 있었고 그래서 교직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런 평생 해오던 일을 그만둘 거니까 당연히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냥 서울에 있는 둘레길도 한번 다 걸어보고 그동안 모델 같은 그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가령 인도나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나오는 소설들 또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나오는 그 영미 쪽의 문학이 아닌 다른 진짜 세계문학 그런 것들도 좀 더 찾아서 읽어봐야 되고 그런 일들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이가 많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고 나도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혈압약도 먹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 약도 먹으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좀 아직 안 먹고 있는데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새 삶에 대한 정년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중에 더 크게 느껴지는 고민을 여기 계란에 한번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장 깨고 싶은 고민. 깨고 싶은 고민? 네. 그럼 어떤 게? 그러게 그런 거 없는데 깨고 싶은 고민이 뭘까? 그래서 지금은 뭐 적어지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 그렇죠. 우리가 바른 사회 바른 사회에 대한 고민 네 그렇죠. 자 바른 사회 이렇게 썼어요. 네 좋아요. 여기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고민도 적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이 고민을 한번 깨볼 텐데요. 한번 잡아서 이 계란을 깨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를 이 삶은 계란이죠, 이게? 네, 맞아요. 네. 네, 깨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다시. 네, 좋아요. 아이고. 네, 오늘 신현우 교수님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삶은 스스로 만드는 새로움의 창조다 하는 거예요. 계란이라는 게 거기서 새로운 게 태어나야 되는 거, 새로운 게 태어나야 생명이 생기는 것처럼 계속 새로움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움을 세상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기 삶의 새로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삶은 계란이다의 의미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